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해온 10만인 클럽 회원은 한글 박사이신 김스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입니다. 45년 동안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로 살아오셨는데요. BTS와 함께 한글 지킴이로도 뽑힌 바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이 코너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사대주의를 꼬집어 주셨는데요. 오늘은 김 원장님의 새로 나온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접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그간 뭐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이번에 내신 책을 아직 읽지는 못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한글이라는 책 제목과 이제 그 차례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듯합니다. 무엇인지요? 예, 저는 이제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데요. 예예. 한글은 우리의 역사와 삶을 이렇게 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만 예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음. 한글에 얽힌 지역, 유적지 이런 것을 발로 걸으면서 예예. 온몸으로 좀 체험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아. 이런 책을 엮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이제 좀 담겨 있긴 한데요. 예. 발로서 걸어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느끼자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우선 그게 그렇죠. 예. 어떤 책인지 개괄적으로 뭐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요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예, 예. 첫째 마당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글 창제 반포, 예, 예. 지금의 경복궁 예, 예. 중심으로 한 그 서울 지역인데요. 여기를 아, 이제 한글 가온길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가온길. 가온길. 여기에 예, 대한 예. 아무래도 그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요걸 첫째 마당으로 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서울 종로구에 있잖아요. 그게 신문로인가요? 거기 있죠. 그렇죠. 한글 가온길이. 그렇죠. 아, 이 종로구에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가온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까? 어떤 예,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예, 예. 그 종로구 신문호와 세종대로 그쪽에 예, 예. 있는데요. 예. 그 한글이 처음 만들어져서 예. 1443년에 창제하고 예, 예. 1446년에 반포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한글이 예. 어떻게 굳건한 뿌리가 돼서 음. 진짜 우리 말을 제대로 담아내는 예, 그런 예. 문자로 쓰이게 됐는가의 어떤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 한글 가온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그 한글 글자마당이라고 있거든요. 예, 세종대왕 예. 동상 옆에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현대 한글이죠. 예, 예. 11,172자를 예. 11,172명이 음 이게 쓴 거를 이게 새겨놓은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이 아. 11,172자는 바로 예, 이 예. 한글의 어떤 풍부한 표현력, 예, 과학적 예. 우수성을 상징해주고 있거든요. 아, 어,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한글 과학성과 우수성은 바로 세종대왕이 이제 창제 반포하면서 훈민리 음, 해례본에 담아낸 것인데 예, 바로 예, 그 경복궁에서 훈민리 해례본을 그런 만들고 예, 예. 또 퍼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한글 가온길에는 이 예. 한글학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예, 예, 이 한글학회가 바로 근대 이후에 예, 예, 이런 훈민점의 정신을 세종의 예.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중심 역할을 해온 음, 조선학회의 그런 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한글 아, 가온길입니다. 근데 가온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예, 가온 이 말은 이제 가운데라는 그 말의 옛말이거든요. 아, 그러면 한글의 그 가운데 길, 뭐 이렇게 해석할 수 한글이 어떤 우리 있겠네요. 삶과 역사에서 어떻게 예, 예, 이 예. 중심에 놓이게 됐는지, 그래서 음, 우리의 삶과 역사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2013년도에 예, 예. 문체부와 서울시가 이렇게 한글 가온길을 조성하면서 아, 그런 명칭을 그렇군요. 붙인 겁니다. 예, 예. 예.
그 계속 이제 그 경복궁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복궁과 창덕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 창제의 공간이기도 했죠. 그렇죠. 요즘 뭐 젊은이들이 그 한복을 입고 많이 찾던데요. 이 공간에 가서 우리는 한글과 관련해서 어떤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복만 입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예, 막 예.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면 이게 예, 예. 엄청난 역사적 체험이 되는 겁니다. 아, 이를테면 그렇겠죠. 예, 예. 뭐 집현전에서는 이제 예, 한글 반파하기 위해서 해름을 펴내는데 예, 그때 예. 8명의 신하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인지, 최양, 정인지, 예, 박백년, 예, 신숙주, 그렇죠. 성삼, 이계, 이설로 강의한 예, 이런 예, 분들이 진짜 그 해례본을 저술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과 막 밤새 토론하고 예, 예,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예, 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이 한글이 어떤 예. 과정을 거쳐서 진짜 태어났는지를 상상해 보면 저는 막 그냥 발걸음이 막 신바람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예. 그 한글 창제 과정은 이제 비밀리 하셨거든요, 세종대왕께서. 그러니까 세종대왕 1400, 어떻게 보면은 단독 혼자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창제는 단독으로 한 예, 것이고, 예, 널리 알릴 때는 이제 여러 신하들과 함께 한 것인데요. 예, 그러면 진짜 그 10년 이상을 고민하고 그 이 새 문자를 위해서 예, 애쓰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임금께서 주무신 곳이 강령전이라는 예, 예, 전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 개인 집무실이 사정전입니다. 예, 예, 이런 사정전이나 뭐 강령전 이런 개인 공간에서 예, 진짜 이 경복궁에 이제 그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까? 예, 주로 예. 이 만백성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음, 만백성이 자신의 마음, 느낌, 생각을 이제 마음껏 표현하게 하려는 그런 고민, 음, 이게 얼마나 그 음, 고민의 크기가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3-4시간만 주무시고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눈병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들의 그, 반발도 상당히 예, 셌고요. 그죠? 신하들의 반발도. 그렇죠. 예? 그런 걸 그거를 상상하면서, 다 이렇게 막아가면서 예. 뭐 어떻게 보면은 한글 창제에 대한 고뇌의 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고뇌를 그 공간 속에서 예, 다시 예. 음미하고 새겨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 세종단께서는 경복궁에서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다른 예, 임금도 예, 그렇지만 예, 예. 옆에 그 창덕궁에서도 많이 머무르셨거든요. 아, 그래서 창덕궁이 되게 아름답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 예. 치열한 고민을 했던 세종의 발자취를 짚어보면 아, 창덕궁이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둘째 마당에 담겨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면은 단순히 그 책 읽는 거랑은 전혀 다르겠네요. 그 그러면 공간에 대한 공간에서 느끼는 감흥도 있을 거고 그 공간에 그 주는 의미 또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살아있는 어떤 예, 예. 길거리 한글 역사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니고 한글 유산 답사기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셋째 마당에서는 예, 이제 예. 전국 각지의 한글 예, 예. 유적지를 살펴봤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여주시에 이제 세종대왕께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주시에서는 그 세종대왕께서 이 세종대왕 품고 계시니까 예, 예. 한글 도시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글 예. 시장도 만들고 또 한글 작품을 전시하는 봉순이 자연 아트라는 공간도 있고 예. 당연히 그 영릉에는 그 어떤 세종 음. 역사관도 있고 그래서 아. 진짜 한글과 세종에 관한 많은 유적지가 있고요. 그럼 그리고 또 여주에 가게 되면은 그냥 갈 게 아니고 이 책을 한번 읽거나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그 풍부한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눈으로. 그죠? 그럼요. 그래서 아, 예. 이 책은 역시 또 이 책상 위에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걸으면서 그죠? 읽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아, 그리고 또 충청북도 예, 보은군에 충청북도. 예, 가면 예. 예. 와, 복천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 알고 있는 정입품송 공원에 그쪽에 아, 가면 저 대부분 훈민정음 그쪽으로 보급의 지나가요. 1등 공신인 예, 예. 신미대사 이야기가 또 그 새겨볼 수 있는 곳이죠. 아, 그러니까 1등 공신이라면 어떤 그 일들을 좀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세운당께서는 한글을 만드시고 예, 나서 예. 어떻게 빨리 널리 보급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 아, 당시는 이 불경, 백성들의 종교는 성리학
유교가 아니고 불교였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 한글 불경책을 만들어서 사찰마다 아, 보급하면 일반 백성들이 사찰을 통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두루두루 많이 배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글 불경책을 펴내는데 어, 그때 결정적으로 네. 도움을 주는 분이 신미대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글의 그 대중화, 보급화에 제일 그 앞장섰던 분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 해례본 얘기를 이제 그 계속 하셨는데, 예, 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익히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해례본은 어떤 것이다라고 좀 더 그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해례본은 예예 정확한 명칭 훈민정음이고요. 바로 예예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왜 만들었고 예. 어떻게 만들었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설한 문자 해설서인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세종대왕께서 저술을 한 건데요. 예예 그게 이제 정음편이라는 그 앞부분에 있어요. 예예 그거를 세종대왕이 저술하신 정음편을 예. 8명의 신하들이 자세히 풀어 쓴 게 해례편인데 그래서 예예예 해례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 진짜 훈민정 해례본은 단순한 문자 해설서가 아니라 예예 우리 문자에 담긴 어떤 과학적인 보편성, 철학, 음악, 어떤 미술의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예. 가치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그런 보편적 가치를 과학적인 도형, 수학적인 규칙성, 그다음에 어떤 미학적인 어떤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 다 사람다움의 가치로 예예 이렇게 융합해서 그걸 자세히 해설해 놓은 게 훈민정 해례본이고 저는 정말 한글학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예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이 책은. 아. 최고의 사상서고 철학서예요. 그러면 이 이런 책을 책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가 돼 있겠네요. 당연히 제가 여러 번 아, 정말 반복 느낌이 날 정도로 여러 번 강조를 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 이 예, 훈제 해례본 1997년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됐죠. 예.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 정작 예. 우리나라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가르치는 대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씁쓸하네요. 예. 그러면 뭐, 이 넷째 마당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넷째 마당에서 이제 그 한글 기념관 예, 이를 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한글 뭐 기념관. 예, 예. 국립 예, 한글 박물관, 예, 뭐 예. 외서울 기념관, 그다음에 예, 충주에 예. 가면은 우리 한글 박물관, 최초의 민간 한글 박물관이 있고요. 또 예, 예. 김해에 가면 김해 한글 박물관이 있고요. 또 곳곳에 무주에 가면 있네요. 정인성 기념관이 있고요. 예, 예. 또 장성군에 가면 홍길동 생가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해에 가면 그 한글을 그 나라글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편 한글 문학가 김만중 유배문학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우리 온 국민이 예, 예. 진짜 이 가족끼리 친구끼리 같이 이 책을 들고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답사를 해야 거의 됩니다. 뭐 느껴야 합니다. 전국 곳곳에 네, 한글의 그 이 숨결이 네, 어딜 그렇습니다. 가도 한글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그럼요. 예, 예. 그래요. 그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 정도 소개로 가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글이 요즘 한류를 타고 또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45년 동안 연구해온 학자로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한글의 우수성은 뭐 예, 별거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 예, 그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 느낌, 생각을 예, 예, 마음껏 나누겠다라는 게 최고의 그런 좀 뛰어난 점이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도형, 그다음에 수학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예, 그런 예. 간결성, 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미학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융합해 가지고 그것을 그 쉬운 문자 그걸 통한 어떤 사람다움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것. 야, 그래서 이 쉬운 문자를 쓰면 예,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다움의 삶, 나누는 삶, 음, 이런 실용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보여준 것이 최고의 장점이자 우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이번에 내신 책 길에서 만나는 한글, 이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꼭 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그 서점에 가면은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전국 서점에 깔려가지고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려고 하는데 아직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참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이렇게 실감나게 글로 이제 전국을 다니시면서 글로 이렇게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와닿고 쉽게 편하게 또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아리아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글 지킴이신 김수롱 원장님과 함께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입니다.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